영하의 기온이 계속되던 어느 겨울 저녁, 그 어느 때보다 시리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화려한 불빛이 가득한 강남에 정체된 도로 위에서 육중한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서 있었죠. 뒷좌석의 7살 해나는 창백한 얼굴로 창밖의 매캐한 연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드럼통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사이로 한 여인의 모습이 해나의 시야에 들어왔고요. 그 여인의 옆모습은 해나가 매일 밤 베갯머리에 숨겨두고 보던 엄마의 사진과 소름 끼치게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수진의 목에 둘러진 낡은 보랏빛 목도리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고 나갔던 그 소중한 유품이었죠. 해나의 작은 가슴이 방망이질 치며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아니야. 엄마가 살아있어. 분명히 엄마가 돌아온 거야. 해나는 당황하며 소리치는 운전기사를 뒤로 한 채 차 문을 박차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딛는 아이의 발소리가 겨울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고요. 수진의 때 묻은 앞치마 자락을 꽉 붙잡으며 해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엄마 맞지? 나 해나야. 나 두고 어디 갔었어? 깜짝 놀란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시간이 정지한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친 찰나 차가운 공기마저 얼어붙는 기분이었죠. 수진의 맑은 눈동자에는 이름 모를 아이에 대한 당혹감과 깊은 의아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죽은 엄마를 꼭 닮은 이 여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수많은 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만 눌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가슴 시린 기적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운그룹의 유일한 손녀인 해나는 부모님을 잃은 뒤 거대한 저택에서 비서들의 감시 속에 생활합니다. 이 회장은 아들 내외를 교통사고로 잃은 뒤 더욱 냉혹해졌으며 해나에게 엄격한 교육만을 강요해요. 해나의 하루는 아침 6시에 시작됩니다. 김 비서가 방문을 두드리며 기상시간을 알리면 해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요. 세수를 마친 해나는 식당으로 내려가 홀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길고 긴 식탁의 끝자리에 앉은 해나의 모습은 마치 외로운 섬처럼 보이죠. 이 회장은 일찍 출근하여 저녁 늦게야 돌아오기 때문에 해나와 마주칠 일이 거의 없어요. 식사를 마친 해나는 영어 학원으로 향하는 차에 몸을 씻습니다. 오늘도 그 아줌마가 있을까? 해나는 영어 학원 수업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매일같이 그 교차로를 지나가요. 오늘도 해나는 운전석 뒤에 앉아 창밖을 유심히 살핍니다. 저 멀리 골목 어귀에 고구마 수레가 보이자 해나의 눈빛이 반짝여요. 아저씨, 저기 잠깐만 세워주세요. 운전기사는 해나의 요청에 따라 고구마 수레가 있는 골목 어귀에 차를 잠시 정차시켜요. 해나는 수레 근처 벤치에 살며시 앉아 수진이 고구마를 굽고 손님을 응대하는 과정을 말없이 지켜봅니다. 수진은 드럼통 안에 장작불을 뒤적이며 잘 익은 고구마를 골라내요.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지만 수진의 손놀림은 능숙하고 정확합니다. 수진은 낯선 꼬마의 시선이 부담스럽지만 애써 무시하려 하죠. 하지만 추위에 떠는 해나의 모습을 본 수진은 마음이 약해집니다. 수진은 가장 잘 익은 고구마 한 개를 신문지에 정성스럽게 싸서 해나에게 건네요. 얘야, 이거 좀 먹어봐. 그럼 따뜻해질 거야. 해나는 고구마를 두 손으로 받아들며 수줍게 고개를 숙입니다. 고구마의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요. 엄마 일기장에 나온 이모가 이 사람일까? 해나는 고구마의 온기를 느끼며
엄마가 남긴 일기장 속 이모에 대한 기록을 떠올려요. 일기장에는 엄마가 동생을 그리워하며 남긴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해나는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며 수진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몰려들자 수진은 능숙하게 봉투를 벌려 고구마를 담고 거스름돈을 내어줘요. 할머니, 1,000원 거스름돈 받으세요. 고맙네, 아가씨. 수고가 많아. 근처 시장 상인인 김씨 할머니가 수진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고단한 일과를 위로합니다. 수진아, 이거라도 마시고 좀 쉬어. 수진은 캔커피를 받으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다시 장작을 드럼통 안으로 밀어 넣어요. 불꽃이 튀어오르며 수진의 얼굴을 환하게 비춥니다. 해나는 수진의 손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다 깜짝 놀라요. 수진의 손등이 찬바람에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던 거예요. 저렇게 아픈데도 계속 일을 하시네. 해나는 가슴이 아파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해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차로 돌아가며 수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봐요. 수진도 해나를 향해 손을 살짝 흔들어 주죠. 저택으로 돌아온 해나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보석함을 엽니다. 보석함 안에는 엄마가 남긴 진주 목걸이와 각종 귀걸이들이 가득해요. 해나는 보석함 맨 아래 칸에서 밴드 한 통을 꺼내 주머니에 소중히 챙겨 넣습니다. 내일은 꼭 저 아줌마한테 드려야지. 복도 밖에서 김비서는 해나의 방문 틈으로 안을 살피며 수첩에 뭔가를 기록해요. 김비서는 해나의 수상한 행동을 수첩에 기록하며 이 회장에게 보고할 준비를 마칩니다. 해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 다시 수진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려요. 수진은 매서운 바람을 견디며 하루 12시간을 길거리에서 보냅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수진은 수레를 끌고 좁은 골목길을 올라가요.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수진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옥탑방 문을 열자 냉기가 얼굴을 때려요. 수진은 외투도 벗지 못한 채 난로 스위치부터 올립니다. 오늘 장사는 그나마 괜찮았어. 그녀는 6개월 전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남은 병원비를 갚기 위해 휴학을 결정했어요. 수진의 옥탑방 책상 위에는 언니 서윤과 함께 찍은 10년 전의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사진 속 두 자매는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어요. 수진은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언니,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수진은 사진을 도로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어요. 그녀는 언니가 재벌가로 시집간 뒤 연락이 끊기자 언니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오해하며 살아왔습니다. 언니의 결혼식에도 초대받지 못했던 기억이 수진의 가슴을 아프게 해요. 언니는 우리가 부끄러웠나 봐. 수진은 어머니가 위독하던 순간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언니를 원망하며 눈물을 삼켰어요.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언니 이름을 부르다 숨을 거두셨죠.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지만 물이 나오지 않아요. 아, 또 얼었네. 밤늦게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수진은 얼어붙은 수도관을 녹이며 설거지를 시작해요. 뜨거운 물이 나오기까지 10분이나 걸립니다. 수진은 찬물에 그릇을 대충 헹구고 선반에 올려놔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바람에 거칠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늙어 보였나? 수진은 고된 노동으로 부어오른 다리를 주무르며 소파에 주저앉아요.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수진은 핸드폰을 꺼내 계산기 앱을 열어요. 내일 팔 고구마의 양을 계산하며 목표 금액을 적습니다. 하루에 15만 원은 벌어야 하는데. 그때 옥탑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수진은 놀라며 일어나 문을 엽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팔짱을 낀 채 문 앞에 서 있어요.
수진 씨, 이번 달 월세가 또 밀렸어요. 죄송해요, 아주머니.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사정해요. 다음 주까지는 꼭 드릴게요. 집주인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수진은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대요. 언니만 있었어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수진은 욕실로 들어가 세탁기 위에 걸어둔 보랏빛 목도리를 내려요. 언젠가 언니가 선물로 준 목도리입니다. 수진은 목도리를 세탁하며 언니에 대한 미움과 그리움을 동시에 느껴요. 미지근한 물에 목도리를 담그고 조심스럽게 주무릅니다. 10년이 넘었지만 목도리는 여전히 보랏빛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건 버릴 수가 없어. 수지는 목도리를 헹궈 빨랫줄에 널고 욕실 문을 닫습니다. 침대에 누운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아요. 내일은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도매시장은 일찍 가야 싱싱한 고구마를 구할 수 있거든요. 수지는 알람을 맞추고 이불을 덮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지는 도매시장에 들러 신선한 고구마 상자를 트럭에 실어요. 아저씨, 이번 건 당도가 좋죠? 당연하지. 우리 거 믿고 가져가. 수지는 상자를 수레에 옮겨 싣고 끈으로 단단히 묶습니다. 그녀는 수레를 끌고 다시 교차로로 향하며 오늘 목표한 판매량을 채우기로 다짐해요. 오늘은 20만 원 어치는 팔아야 해. 수지는 어제 보았던 부잣집 아이 해나가 다시 나타날 것 같다는 묘한 예감을 가집니다. 그녀는 수레 옆에 작은 의자 하나를 더 준비하며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장작에 불을 붙이자 연기가 피어오르며 주변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수지는 고구마를 드럼통 위에 올려놓고 골고루 익기를 기다려요. 어느 오후 시간 해나는 자신의 방에서 복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문을 엽니다. 김 비서는 1층 서재에서 이 회장과 통화 중이에요. 해나는 재빨리 복도를 지나 뒷계단으로 향합니다. 지금이 기회야. 가사 도우미 박 이모가 부엌에서 해나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어요. 아가씨, 어디 가시려고요? 박 이모,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금방 올게요. 해나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박 이모를 바라봅니다. 박 이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이고 뒷문을 열어줘요. 빨리 다녀오세요. 김 비서님이 찾으시면 큰일 나요. 해나는 저택 뒷문을 빠져나와 큰 길까지 뛰어갑니다. 숨이 차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요. 해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수진의 고구마 수레가 있는 장소로 단숨에 달려가요. 아저씨, 저기 교차로에 내려주세요. 택시가 멈추자 해나는 요금을 건네고 차에서 뛰어내립니다. 저 멀리 수진의 수레가 보이자 해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져요. 수진은 고구마를 뒤집다가 해나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어머, 어제 그 꼬마네. 수진은 해나를 반갑게 맞이하며 준비해둔 작은 의자를 내어줘요. 여기 앉아. 추우니까 불 가까이 와. 해나는 의자에 살며시 앉으며 주머니에서 밴드 한 통을 꺼냅니다. 수진이 고구마를 집어들자 해나는 재빨리 수진의 손목을 잡아요. 아줌마, 손 좀 보여주세요. 수진은 당황하며 손을 내밀어요. 해나는 수진의 갈라진 손등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밴드를 정성스럽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일하세요? 해나의 작은 손이 수진의 손등을 감싸요. 수진은 아이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녹아내리며 코끝이 찡해집니다. 꼭 어렸을 때 언니 같아. 수진은 언니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해나의 머리를 쓰다듬어요. 고마워, 얘야. 넌 참 착하구나.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연기 속에서 익어가는 고구마를 구경합니다. 드럼통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두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요.
해나는 수진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엄마 생각에 잠깁니다. 저 멀리서 분식집 주인 박 씨가 쟁반을 들고 다가와요. 수진아, 이거 좀 먹어. 손님이 바빠 안 드신다고 그냥 두고 가셨어. 박 씨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 한 접시를 수진과 해나 앞에 내려놓습니다. 꼬마도 먹어.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맛있어. 해나는 순대를 처음 보는 듯 신기한 표정으로 들여다봐요. 수지는 순대 한 조각을 집어 해나에게 건넵니다. 이거 맛있어. 한번 먹어봐. 해나는 생전 처음 먹어보는 길거리 음식의 맛에 눈이 휘둥그레져요. 와, 정말 맛있어요. 수지는 해나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두 사람은 순대를 나눠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자 수지는 자신의 목에 두른 보랏빛 목도리를 풀어요. 얘야, 이거 둘러. 감기 걸리겠어. 수지는 해나의 목에 보랏빛 목도리를 정성스럽게 둘러주며 단추까지 채워줍니다. 해나는 목도리의 따스함에 감싸이며 행복한 표정을 지어요. 고마워요, 아줌마. 정말 따뜻해요.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일까? 하지만 이 평화로운 광경을 멀리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골목 입구에 세워진 검은 세단 안에서 김 비서가 카메라 렌즈를 두 사람에게 맞춰요. 셔터 소리가 연거푸 울립니다. 김 비서는 찍은 사진을 실시간으로 이 회장의 태블릿으로 전송해요. 성운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이 회장은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다 얼굴이 굳어집니다. 화면 속 해나가 낯선 여자와 친밀하게 어울리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이 회장은 서재 책상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쳐요. 책상 위의 만년필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집니다. 김 비서, 당장 해나를 데려와. 네, 회장님.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이 회장은 숨을 몰아쉬며 창밖을 바라봐요. 그 여자가 누군지 철저히 조사해. 뒷조사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는 전화를 끊고 경호팀에 즉각 출동 지시를 내립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3명이 차에서 내려 고구마 수레를 향해 걸어가요. 주변 상인들이 수상한 기운을 느끼고 걸음을 멈춥니다. 수지는 순대를 먹다 말고 고개를 들어요. 저 멀리서 다가오는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보입니다. 주변 공기가 급격히 냉각되며 긴장감이 감돌아요. 경호원들은 해나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차에 태웁니다. 놓으세요. 저 아줌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해나는 울부짖으며 수진을 향해 손을 뻗지만 차 문이 닫혀요. 수진은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습니다. 검은 세단은 저택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요. 해나는 뒷좌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창밖을 응시합니다. 할아버지는 왜 저러시는 거야? 저택에 도착한 해나는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2층 서재로 향해요. 서재 문이 열리자 이 회장이 책상 앞에 서 있습니다. 무릎 꿇어. 냉랭한 목소리가 서재 안을 가득 채워요. 해나는 떨리는 다리로 이 회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이 회장은 팔짱을 낀 채 해나를 내려다봐요. 내가 감히 천박한 곳에 드나들다니. 할아버지, 저는 그냥. 입 닥쳐. 성운그룹 손녀가 길거리 상인과 어울리는 게 말이 되느냐. 이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해나는 고개를 들어 이 회장을 바라보며 울먹여요. 하지만 그 아줌마는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엄마 일기장에 나온 이모가 틀림없어요. 헛소리 마라. 내 엄마에게 그런 친척은 없어. 이 회장은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쳐요. 서재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해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궈요. 할아버지는 왜 내 말을 안 믿어주시는 거야?
사실 이 회장은 며느리 서윤이 결혼 전 가난한 집안의 장녀였다는 사실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10년 전 아들 민준이 서윤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을 때가 떠올라요. 아버지, 저는 서윤 씨와 결혼하겠습니다. 안 돼. 그 여자 집안 배경이 어떤지 알고 하는 소리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이 회장은 결국 조건을 내걸었어요. 좋다. 결혼을 허락하겠다. 대신 그 여자 집과는 일체 관계를 끊어라. 아버지, 그건 너무 가혹합니다. 이게 내 마지막 양보다. 싫으면 결혼도 없다. 서윤은 해나를 위해 친정 식구들과 눈물로 이별해야 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서윤은 동생 수진을 만나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언니, 정말 이렇게 가야 해? 미안해, 수진아. 언니가 너무 이기적이지? 두 자매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서윤은 재벌가 며느리의 삶을 받아들이며 친정과의 연을 끊어야 했어요. 이 회장은 아들 내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더욱 냉혹해졌습니다. 혹시라도 서윤의 친정에서 연락이 올까봐 모든 경로를 철저히 차단했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 해나를 이용하려 들 게 뻔해. 서재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립니다. 김 비서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와요. 회장님, 긴급 조사보고 올립니다. 이 회장은 봉투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봅니다. 보고서에는 수진의 신상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어요. 이름, 나이, 주소, 학력, 가족관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회장의 눈이 가족관계 항목에서 멈춰요. 수진, 모 서윤의 친동생. 이 회장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김 비서를 쳐다봅니다. 이게 확실한 정보냐? 네, 회장님. 호적 등본까지 확인했습니다. 이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져요. 역시 그 집안이었어. 돈을 노리고 해나에게 접근한 거야. 뻔뻔하기는. 돈이 목적이 아니고서야 우연히 만날 리가 없지. 이 회장은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던집니다. 서류들이 흩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져요. 해나는 무릎을 꿇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김 비서, 차 준비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내가 직접 그 여자를 만나 확실히 정리하겠어. 이 회장은 양복 재킷을 걸치며 외출 준비를 서두릅니다. 해나는 방에 가둬놔. 절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해. 네, 회장님. 경호원들이 해나를 일으켜 세워 방으로 데려가요. 할아버지, 제발 그 아줌마한테 나쁜 짓 하지 마세요. 해나는 울부짖지만 이 회장은 고개도 돌리지 않습니다. 해나는 자신의 방에 갇힌 채 문을 두드리며 소리쳐요. 저 좀 나가게 해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방밖 복도에는 경호원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해나는 창가로 달려가 창밖을 내다봐요. 저 멀리 이 회장의 차량이 저택 정문을 빠져나갑니다. 아줌마, 제발 무사하길. 해나는 창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요.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밤이 깊어지며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해요. 이 회장의 차량은 어두운 골목길을 따라 수진의 고구마 수레가 있는 장소로 향합니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이 회장의 굳은 표정을 살펴요. 차 안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수진은 영업을 마감하고 수레를 정리하던 중이에요. 드럼통에 불을 끄고 남은 고구마를 봉투에 담습니다. 오늘은 장사가 좀 안 됐네. 수진이 수레를 끌려는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쳐와요. 어느 추운 밤 시간 이 회장은 수진의 고구마 수레 앞에 천천히 걸어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어 정장 차림의 남자를 바라봐요.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남자의 얼굴은 위엄과 냉기로 가득합니다. 이 회장은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요.
봉투 안에는 거액의 수표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 받고 내 손녀한테 다시는 접근하지 마. 이 회장은 봉투를 수진의 발 앞에 거칠게 던져요.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현금 일부가 삐져나옵니다. 수진은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내려다보며 온몸을 부르르 떨어요. 이 사람이 해나 할아버지구나. 해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이게 마지막 경고다. 이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합니다. 수지는 극심한 모욕감에 두 주먹을 불끈 쥐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아 오릅니다. 수지는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천천히 주워들어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수지는 봉투를 이 회장의 가슴팍에 거칠게 내던집니다. 봉투가 이 회장의 양복에 부딪히며 바닥으로 다시 떨어져요. 저는 그 아이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추워 보여서 고구마를 준 것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히지만 억지로 참아요. 이 회장은 수진의 뻔뻔한 태도에 비웃음을 터뜨립니다. 순진한 척하기는. 내가 누구 동생인지 내가 다 안다. 무슨 소리예요? 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이 회장을 바라봅니다. 이 회장은 한 발 앞으로 다가서며 수진을 압박해요. 내 언니 서윤이 우리 집 며느리였어. 과거형이지.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요. 언니가. 뭐라고요? 내 언니는 3년 전에 죽었어. 우리 아들과 함께 교통사고로 말이야. 이 회장의 말에 수진은 그 자리에서 비틀거립니다. 언니가 죽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거짓말이에요. 언니는 살아있어요. 수진은 소리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이 회장은 냉소를 지으며 등을 돌립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지? 다시는 해나 앞에 나타나지 마. 분노가 폭발한 이 회장은 수진의 고구마 수레를 발로 강하게 차요. 쾅! 수레가 큰 소리를 내며 옆으로 넘어집니다. 잘 익은 고구마들이 길바닥으로 우르르 쏟아져요. 드럼통도 함께 넘어지며 장작불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빨간 불씨들이 사방으로 튀며 서서히 꺼져가요.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고 고구마들을 주워 담으려 해요. 손이 차가운 아스팔트에 닿으며 얼얼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며 바닥을 적셔요. 수지는 바닥에 흩어진 보랏빛 목도리를 발견하고 황급히 집어들어요. 언니가 준 유일한 선물입니다. 목도리를 꼭 껴안으며 수지는 통곡을 터뜨려요. 언니. 그때 수진의 가방이 넘어지며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집니다. 낡은 봉투 하나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요. 봉투는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다 이 회장의 발치에 떨어집니다. 이 회장은 무심코 봉투를 주워들어요. 이게 뭐지? 봉투 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나옵니다. 이 회장은 사진을 펼쳐보다 그 자리에서 굳어요. 사진 속에는 자신의 아들 민준과 며느리 서윤이 수진과 함께 소박한 식당에서 웃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팔짱을 낀 채 환하게 미소 짓고 있어요. 사진 뒷면에는 민준의 필체로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어느 봄날 수진이와 함께. 이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민준이가 내 몰래 처제를 만나왔어? 봉투 안에 있던 편지도 꺼내 읽습니다. 편지는 민준이 서윤에게 쓴 것이었어요. 여보, 오늘 수진이를 만나고 왔어. 장학금 전달했으니 걱정 마. 아버지께는 비밀로 하자. 이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집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아들이 나를 속이면서까지 처제를 챙겨줬다고? 이 회장은 사진을 든 채 수진을 바라봅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목도리를 껴안고 흐느끼고 있어요. 언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수진의 울음소리가 어두운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이 회장은 사진을 꽉 움켜쥐며 입술을 깨물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수진은 바닥에서 일어나 이 회장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갑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이 회장의 옷깃을 붙잡아요. 언니를 당장 데려오세요. 수진의 절규가 어두운 골목을 가득 채웁니다. 3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엄마가 병실에서 언니 이름 부르며 죽어갈 때 어디 있었냐고요? 이 회장은 수진이 아직 언니 서윤의 죽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아요. 이 여자는 정말 몰랐구나. 수진의 손이 이 회장의 양복깃을 세게 흔듭니다. 엄마는 매일 밤 언니 사진 보면서 우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언니를 찾으셨다고요. 수진 씨, 진정하라고요? 우리 엄마가 병원비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상황을 지켜봅니다. 언니만 연락했어도 엄마는 안 죽었을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시는 양반들이 우리 가족을 죽인 거예요. 수진은 이 회장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힘없는 주먹질이지만 이 회장의 가슴을 후벼 파요. 이 회장은 수진의 통곡 소리를 들으며 평생 쌓아온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이 여자의 가족을 파괴했어. 머릿속에서 김비서의 추가 보고 내용이 떠올라요. 회장님, 수진 씨 어머니는 작년 3월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이 회장의 다리에 힘이 빠져요. 내가 며느리와 친정의 연락을 끊지만 않았어도 비가 섞인 눈발이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두 사람의 얼굴을 적셔요. 수지는 무너진 수레 옆에서 주저앉아 목도리를 껴안고 통곡합니다. 언니. 수진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며 하늘로 울려 퍼져요. 이 회장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와 이 회장의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아요. 회장님, 가셔야 합니다. 이 회장은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차에 올라탑니다. 차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울려요. 차창 너머로 바닥에 주저앉은 수진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저 여자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회장은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없이 흐느껴요. 어깨가 들썩이며 눈물이 손수건을 적십니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이 회장의 모습을 확인하고 조용히 차를 출발시켜요. 차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집니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내내 이 회장은 창밖만 바라봐요. 빗물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저택에 도착한 이 회장은 경호원들의 부축도 뿌리치고 서재로 향합니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가구들이 눈에 들어와요. 이 회장은 책상 앞에 주저앉으며 금고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삐삐삐.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려요. 안에는 며느리 서윤이 남겼던 유품 상자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아요. 상자 뚜껑을 열자 먼지가 살짝 날립니다. 상자 안에는 은색 펜던트 하나와 편지 뭉치가 차곡차곡 들어있어요. 이 회장은 펜던트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봅니다. 펜던트에는 작은 글씨로 서윤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이게 한 쌍이었구나. 수진이 가진 것과 똑같은 디자인입니다. 이 회장은 편지 뭉치를 풀어 한 장씩 읽기 시작해요.
첫 번째 편지는 서윤이 결혼 후 1년 뒤에 쓴 것입니다. 아버님, 제 동생 수진이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등록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회장은 그 편지를 본 적이 없었어요. 서윤은 이 편지를 이 회장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서랍에 넣어뒀던 겁니다. 두 번째 편지도 펼쳐봅니다. 아버님,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고 합니다. 한 번만 뵙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세 번째, 네 번째 편지도 모두 비슷한 내용입니다. 서윤은 친정 식구들을 도와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수없이 편지로 남겼어요. 하지만 단 한 통도 이 회장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서윤이가 이렇게까지 간절히 부탁했는데 마지막 편지는 서윤이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쓴 것이에요. 아버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동생 수진이만이라도 도와주세요. 어머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이 회장은 편지를 꼭 움켜쥐며 책상에 이마를 대요. 서윤아, 미안하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는 것 같아요. 이 회장은 밤새도록 서재에 불을 끄지 못한 채 편지들을 읽고 또 읽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 회장의 서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책상 위에 흩어진 편지들이 이 회장의 죄를 고발하듯 놓여 있어요. 이 회장은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보며 참회의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이른 아침 시간, 해나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해나야, 할아버지다. 문 좀 열어주겠니? 해나는 놀라서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달려가요. 문을 열자 이 회장이 피곤한 얼굴로 서 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것 같은 모습이에요. 할아버지. 해나는 잔뜩 겁을 먹은 채 뒤로 물러서요. 이 회장은 무릎을 굽혀 해나와 눈높이를 맞춥니다. 해나야, 할아버지가 미안했어. 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해나를 끌어안아요. 해나는 처음 느껴보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깜짝 놀랍니다.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겠니? 해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요. 할아버지, 저 밉지 않아요? 아니야. 우리 해나는 할아버지 보물이야. 이 회장은 해나의 등을 토닥이며 다독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던 이 회장이 해나를 바라봐요. 할아버지랑 같이 갈 곳이 있는데 갈 수 있겠니? 어디요? 내가 만나고 싶어 하던 그 아줌마한테 가는 거야. 해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이 회장은 해나의 손을 잡고 서재로 함께 내려가요. 서재 소파 위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건 수진 아줌마께 드릴 선물이야. 할아버지랑 같이 전해주자. 해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요. 김 비서가 차를 준비하고 두 사람은 수진의 옥탑방 주소를 향해 출발합니다. 차 안에서 이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어요. 제대로 사과할 수 있을까? 수진은 어젯밤 내내 엉망이 된 수레를 정리하지 못한 채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언니, 정말 죽은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쉬어서 거의 들리지 않아요. 열이 펄펄 끓어오르며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겁습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린 것 같아요. 물 한 모금 마실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수진은 침대로 기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려요. 엄마, 저도 언니한테 갈까요? 의식이 흐릿해지며 수진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한참이 지나 옥탑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똑똑똑. 수진 아줌마. 저예요, 해나예요.
해나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립니다. 수지는 간신히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켜요. 머리가 지끈거리며 어지러움이 몰려옵니다. 수진 아줌마 계세요? 수지는 비틀거리며 문으로 걸어가요. 문고리를 잡은 손이 후들후들 떨립니다. 문을 열자 해나와 이 회장이 서 있어요. 아줌마. 해나는 수진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안깁니다. 수진은 해나를 꼭 안으며 그대로 주저앉아요. 이 회장은 옥탑방 안을 둘러보며 굳은 표정을 짓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고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어요. 낡은 가구들과 싸구려 난로가 방 한쪽에 놓여 있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쌩쌩 들어와요. 며느리의 동생이 이런 곳에서 살았다니. 이 회장은 자신의 무관심이 낳은 비극에 다시 한번 좌절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이 회장은 천천히 무릎을 굽혀 수진 앞에 앉습니다. 수진 씨. 이 회장은 수진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요. 수진은 놀라서 이 회장을 쳐다봅니다. 어제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려요. 서윤이와 사부인께 그리고 당신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70평생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는 사람이에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수지는 이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가슴이 무너져 내려요. 회장님. 해나는 수진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며 울먹입니다. 이모, 저랑 같이 살아요. 할아버지도 이제 착해지셨어요. 수지는 언니의 딸인 해나를 보며 끓어오르는 원망 대신 핏줄의 진한 사랑을 느껴요. 해나의 얼굴에서 언니 서윤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해나야. 수지는 해나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세 사람은 좁은 옥탑방 바닥에서 한참을 그렇게 얼싸안고 있어요. 이 회장이 먼저 몸을 일으키며 수진을 부축합니다. 수진 씨,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신데요? 성운그룹 산하 복지재단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당신이 필요합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창밖을 바라봐요. 회장님, 저는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어디 말입니까? 어머니 묘소요. 언니 소식을 엄마한테 전해드려야 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요. 김 비서, 헬기 준비해. 지금 당장. 네. 헬기 말씀이십니까? 빨리 준비하라고. 30분 뒤 성운그룹 전용 헬기가 옥탑방 근처 헬기장에 착륙합니다. 이 회장은 수진과 해나를 부축하며 헬기에 태워요. 헬기가 하늘로 떠오르며 서울 시내가 점점 작아집니다. 수진은 창밖을 내다보며 언니를 생각해요. 언니, 이제 만나러 가. 1시간쯤 날아간 헬기가 경기도 외곽 묘역 근처에 착륙합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묘역이 눈앞에 펼쳐져요. 세 사람은 헬기에서 내려 묘역을 향해 천천히 걸어갑니다. 김 비서가 미리 준비한 국화 꽃다발을 이 회장에게 건네요. 수지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져요. 언니 소식 들었어요. 언니도 엄마 곁에 있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땅에 떨어집니다. 이 회장과 해나도 수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요. 눈 덮인 묘역 앞에서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묵념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눈송이를 날려요. 하지만 세 사람의 손은 따뜻하게 서로를 감싸고 있습니다. 중순의 어느 오후 시간, 수지는 옥탑방 짐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봅니다. 1년 넘게 살았던 좁은 공간이지만 이제 떠날 시간이에요. 김 비서가 보낸 이삿짐 기사들이 수진의 짐을 트럭에 실어요.
수진 씨, 다 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은 빈 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고 문을 닫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저택에 도착한 수진은 거대한 건물 앞에서 주눅이 들어요. 해나가 현관으로 뛰어나와 수진의 손을 잡아요. 이모, 빨리 와요. 제가 준비한 방 보여줄게요. 해나는 수진을 이끌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복도를 지나 해나 방 바로 옆문을 열자 햇살이 가득한 방이 나타나요. 넓은 창문으로 따뜻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모, 이 방이 저희 집에서 제일 햇살 잘 드는 방이에요. 방 안에는 새 가구들이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크림색 침대와 책상, 옷장이 놓여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해나가 직접 꺾어온 꽃이 화병에 꽂혀 있어요. 수지는 방 안을 둘러보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해나야, 고마워. 이모, 제 방이랑 바로 옆이라 밤에도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수지는 해나를 꼭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어요. 언니,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수지는 화려한 저택의 분위기와 손님 대접받는 느낌에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내려가요. 수진 씨,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가사 도우미 박 씨가 놀라며 묻습니다. 제가 아침 준비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저희가 할 일인데요. 수지는 앞치마를 두르며 채소를 다듬기 시작해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물을 썰고 팔을 다듬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더 불편해. 이 회장은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왔다가 주방에서 일하는 수진을 발견합니다. 수진 씨, 뭐 하는 겁니까? 아, 회장님. 제가 그냥 손이 심심해서요. 이 회장은 가사 도우미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든 직원들이 거실에 모여요. 수진 씨는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손님이 아니에요. 이 회장의 목소리가 엄숙합니다. 가족으로서 깍듯이 대우하되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회장님.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해요. 수지는 이 회장의 배려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제 편하게 지내십시오. 며칠 뒤 수지는 저택의 뒤뜰 정원을 거닐다 한적한 공간을 발견해요. 여기라면 작은 온실을 만들 수 있겠어. 수지는 이 회장에게 정원 한쪽에 온실을 만들어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요. 온실이요? 좋은 생각입니다. 김 비서, 당장 준비시켜. 일주일 뒤 정원 한쪽에 아담한 유리 온실이 세워집니다. 수지는 해나와 함께 온실 안에 흙을 고르고 화분을 배치해요. 이모, 여기엔 뭘 심을 거예요? 언니가. 내 엄마가 좋아하시던 꽃들을 심을 거야. 수지는 꽃시장에서 사온 제비꽃, 프리지아, 수선화 모종을 심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며 식물을 돌보는 시간이 수진에게는 위로가 돼요. 해나도 수진 옆에서 작은 삽으로 흙을 파며 열심히 거들어요. 이모, 이 꽃들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응. 언니는 특히 제비꽃을 좋아하셨어. 수지는 언니가 생전에 좋아하던 꽃들을 온실 가득 심으며 언니를 추억합니다. 언니, 이 꽃들 보고 있어? 어느 저녁 해나는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들고 수진을 찾아와요. 이모, 이거 선물이에요. 해나가 내민 그림에는 두 여자가 손을 잡고 웃고 있어요. 이게 누구야? 엄마랑 이모예요. 선생님이 가족 그림 그릴에서 그렸어요. 수지는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눈물이 그림 위로 떨어질 것 같아 황급히 눈을 닦아요. 해나야, 정말 예쁘다. 고마워. 수지는 그림을 자신의 방 벽에 정성스럽게 걸어요. 며칠 뒤 김 비서가 수진의 방 문을 두드립니다. 수진 씨,
잠시 시간 되십니까? 네, 들어오세요. 김 비서는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와요. 대학 복학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복학 가능합니다. 정말요? 수진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장학금 지원도 결정하셨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전액 지원됩니다. 김 비서는 서류를 하나하나 설명해줘요. 수지는 서류를 받아들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내가 다시 학교에 갈 수 있다니. 그리고 이것도 드립니다. 김 비서가 또 다른 봉투를 건네요. 어머님 병원비 완납 확인서입니다. 수지는 봉투를 열어보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1년 넘게 짓눌렸던 빚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회장님께서 전액 처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수지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려요. 밤마다 걸려오던 독촉 전화도 이제 끝난 겁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저택 식당에는 해나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모,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정말? 우리 해나 대단한데? 세 사람은 긴 식탁에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어요.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이 회장은 식탁 끝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경청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어요. 이렇게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한 게 얼마만인가. 식사를 마친 뒤 이 회장이 수진을 부릅니다. 수진 씨, 잠깐 따라오시겠습니까? 이 회장은 수진을 2층 복도 끝으로 안내해요. 한 번도 열린 적 없던 방문 앞에서 멈춥니다. 여기는 제 아들 민준이의 서재입니다. 이 회장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요. 서재 안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서재를 당신에게 개방합니다. 공부할 때 사용하십시오. 회장님, 이건 민준이도 원했을 겁니다. 수지는 서재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요. 책상 위에는 민준과 서윤의 웨딩 사진이 액자에 담겨 놓여 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어요. 수지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언니 행복했구나. 수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짓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어느 저녁 시간, 저택 현관 앞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도착합니다. 수지는 현관문 앞에서 손님들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켜요. 오랜만에 보는 분들이네. 첫 번째 차에서 김씨 할머니가 내립니다. 어머나 수진아, 정말 여기가 내 집이 됐구나. 김씨 할머니는 화려한 저택을 올려다보며 감탄해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수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어서 분식집 박씨 부부도 차에서 내려요. 수진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데 와도 되는 거야? 박씨 아저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묻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수지는 상인들을 거실로 안내해요. 넓은 거실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며 서 있습니다. 상인들은 거실 안을 둘러보며 입을 다물지 못해요. 세상에 샹들리에가 저렇게 크다니. 바닥도 대리석이네. 미끄러워 죽겠어. 상인들의 수군거림에 수진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때 계단에서 이 회장이 내려와요. 상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허리를 숙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성운그룹 회장 이정호입니다. 이 회장은 상인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해요. 수진 씨를 보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회장은 준비해둔 선물 상자들을 상인들에게 하나씩 전달합니다. 회장님, 이런 걸 어떻게 받습니까? 김씨 할머니가 당황하며 손을 내저어요. 아닙니다. 제가 드려야 할 것들입니다. 꼭 받아주십시오.
이 회장의 진심 어린 태도에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여요. 이 양반이 소문으로만 듣던 냉혈함보다 훨씬 인간적이네. 부엌에서 해나가 쟁반을 들고 나옵니다. 할머니, 아저씨, 아줌마. 제가 직접 구운 쿠키예요. 쟁반 위에는 알록달록한 쿠키들이 예쁘게 담겨 있어요. 해나는 상인들에게 쿠키를 한 개씩 나눠주며 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씨가 직접 구웠다고? 어쩜 이렇게 예쁘니? 박씨 아주머니가 해나의 머리를 쓰다듬어요. 상인들과 수지는 소파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수진아, 너 고구마 수레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네. 그러게요. 저도 꿈만 같아요. 수지는 예전 고구마 수레에서 나누었던 소박한 정을 추억하며 웃음꽃을 피워요. 김씨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꼭 잡습니다. 수진아, 내가 행복해 보이니 우리도 기쁘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의 눈가가 촉촉해져요. 이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상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상인들이 이 회장을 주목해요. 저는 오늘부로 보랏빛 목도리 재단을 설립합니다. 이 회장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져요. 이 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가정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수지는 놀라서 이 회장을 바라봅니다. 재단의 첫 사업은 병원비 지원입니다. 수진 씨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가정이 겪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 회장은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어요. 상인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회장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좋은 일을 하시다니.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 회장께 깊이 인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재단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진 씨, 당신이 있어 이 재단이 의미가 있습니다. 해나도 수진과 이 회장 곁으로 달려와 두 사람의 손을 잡아요. 할아버지, 이모, 우리 정말 좋은 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해나 덕분이야. 이 회장이 해나의 머리를 쓰다듬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거실 테이블에 음식들이 차려집니다. 상인들은 수진, 이 회장, 해나와 함께 따뜻한 저녁을 먹어요. 수진아, 이 음식 정말 맛있다. 호텔 음식이 이런 맛이구나.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 식사를 마친 뒤 상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회장님, 수진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우리는 이만 가봐야겠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차량이 모셔다 드릴 겁니다. 이 회장이 직접 현관까지 배웅해요. 상인들은 수진의 행복한 모습을 확인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저택을 떠납니다. 수진은 현관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손님들이 떠난 뒤 수진은 정원으로 나갑니다.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해요. 수진은 온실 앞에 서서 눈을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언니, 보고 있어? 나 이제 괜찮아. 수진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져요. 눈송이가 수진의 얼굴에 살며시 내려앉습니다. 언니가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수진은 언니가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확신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갑니다. 이모. 해나가 집 안에서 수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해나가 문을 열고 정원으로 뛰어나옵니다. 이모, 여기서 뭐해요? 추워요. 해나는 수진의 손에 따뜻한 핫팩을 쥐어줘요. 안으로 들어가요. 같이 선물 포장해야죠. 그래, 들어가자. 수진은 해나의 손을 잡고 저택 안으로 들어갑니다. 두 사람은 거실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나란히 앉아요. 테이블 위에는 포장지와 리본들이 가득 펼쳐져 있습니다.
이모, 할아버지 선물은 이 파란색 포장지로 할까요? 좋아. 그럼 나는 내 선물을 분홍색으로 포장할게.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한 선물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요. 가위질 소리와 웃음소리가 거실에 가득 퍼집니다. 이 회장은 2층 서재에서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을 내려다봐요. 이제 이 집에도 온기가 돌아왔구나. 책상 위에는 보랏빛 목도리 재단 설립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이 회장은 만년필을 들어 서류에 정성스럽게 서명해요. 이정호. 서명을 마친 이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민준아, 서윤아, 이제 아빠가 제대로 된 일을 하마. 이 회장은 자신의 남은 생을 속죄와 나눔에 쓰기로 맹세해요. 서재 밖 복도에 불이 하나씩 켜집니다. 거실에서는 해나와 수진이 포장을 마친 선물들을 트리 아래 조심스럽게 놓아요. 이모, 크리스마스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나도 기대되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어요. 저택의 불빛은 어두운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며 따뜻한 온기를 주변으로 퍼뜨립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시간, 저택 마당에는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입니다. 수지는 자신의 방 창문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어요. 언니,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야. 수지는 창가에 놓인 언니 사진에 대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똑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수진 씨,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이 회장의 목소리입니다. 수지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요. 이 회장과 해나가 함께 서 있습니다. 이 회장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 3개가 들려 있어요. 이게 뭐예요, 회장님?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선물입니다. 세 사람은 거실로 내려갑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들이 반짝이며 거실을 환하게 밝혀요. 이 회장은 소파에 앉아 상자들을 하나씩 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상자에서 보랏빛 목도리가 나와요. 수진 씨, 이건 당신 것입니다. 이 회장은 수진에게 목도리를 건네요. 수진은 목도리를 받아들고 만져봅니다. 언니가 준 것과 똑같은 촉감이에요. 회장님, 서윤이가 좋아했던 색깔입니다. 당신도 간직하십시오. 두 번째 상자에서도 보랏빛 목도리가 나옵니다. 해나야, 이건 내 거야. 할아버지, 정말 예뻐요. 해나는 목도리를 받아 목에 둘러봐요. 세 번째 상자를 열자 역시 같은 보랏빛 목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제 것입니다. 우리 셋이 같은 것을 하고 다니면 진짜 가족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려요. 수지는 눈물이 핑 돌지만 억지로 참아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세 사람은 각자의 목도리를 두르고 거울 앞에 섭니다. 보랏빛 목도리를 두른 세 사람의 모습이 거울에 비쳐요. 우리 정말 가족 같아요. 해나가 기쁨에 겨워 소리쳐요. 나가볼까요? 눈도 내리는데. 수진의 제안에 세 사람은 현관으로 향합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눈송이가 얼굴에 닿아요. 수진은 해나의 손을 잡은 채 저택 앞마당에 쌓인 눈 위를 천천히 걸어요.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선명하게 찍힙니다. 이모, 눈이 정말 많이 오네요. 그러게. 올 겨울 첫눈보다 더 많이 온다. 해나는 눈을 한 움큼 떠서 공중으로 뿌려요. 눈가루가 반짝이며 공중에서 흩어집니다. 이 회장은 두 사람의 뒤를 천천히 따라오며 흐뭇하게 바라봐요.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올 줄은 몰랐어. 10분쯤 눈 속을 거닐던 세 사람은 다시 저택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에는 벽난로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며 아늑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요. 나무 타는 냄새가 거실 가득 퍼집니다. 여기 앉아요, 해나야. 수지는 벽난로 앞 소파에 해나를 앉혀요.
해나는 수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습니다. 이모,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 불러주세요.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 응, 보랏빛 자장가요.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수진의 맑은 음성이 거실 가득 울려 퍼집니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벽난로 소리와 어우러져요. 이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등을 천천히 끕니다. 벽난로의 불빛만이 거실을 은은하게 밝혀요. 이 회장은 소파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습니다. 서윤아, 들리니? 내 동생이 내 노래를 부르고 있어. 창밖에 가로등 불빛은 내리는 눈송이를 하나하나 비추며 보석처럼 빛나게 해요. 환상적인 풍경이 창문 너머로 펼쳐집니다. 수진의 자장가가 끝나갈 무렵 해나는 스르르 잠이 듭니다. 고른 숨소리가 수진의 무릎 위에서 들려요. 수진은 잠든 해나의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춰요. 해나야, 이모가 영원히 너를 지켜줄게. 수진의 속삭임이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이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가요. 수진과 해나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도를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이 아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우리 가문에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회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진심 어린 기도가 거실을 감싸요. 고구마 수레에서 피어오르던 매캐한 연기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진하고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 집안 가득 채워져요. 수지는 목에 두른 새 목도리를 만지며 언니가 남긴 펜던트를 꺼내듭니다. 언니, 나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수진의 혼잣말이 벽난로 소리에 묻혀 사라져요. 저 멀리 도심의 교회에서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땡땡땡. 성탄의 기쁨을 알리는 종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채워요. 이 회장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민준, 서윤, 그리고 어린 해나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위로 벽난로의 따뜻한 조명이 내리쬐며 온기를 전합니다. 민준아, 서윤아, 이제 아빠가 제대로 가족을 지킬게. 길고 길었던 겨울의 상처가 완벽히 치유되는 순간입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저택을 포근하게 감쌉니다. 수진과 해나는 소파에서 나란히 잠들어 있고 이 회장은 두 사람을 지켜보며 미소 지어요. 벽난로의 불꽃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릅니다. 이 저택에는 이제 더 이상 적막함이 없습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온기만이 가득할 뿐이에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때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이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